했습니다. 어제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? 예고 없이 어제 일단 도봉 유세에 나갔지 않습니까? 예, 그 나갔는데 아마도 이제 그 오늘 TV 토론 끝나고 내일쯤 뭐 합동 유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 오후 한 4, 5시, 4시 좀 넘으면서 네.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한동훈이 오늘 김문수 도봉구 방학사거리 유세에 나타날지도 모른다. 네. 뭐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. 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뭐 아마 그 뭐 서범수 의원, 박정화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그런 거 관련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보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. 한 번은 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을 했는데 일요일 오후에 그 송파 석촌호수 유세 때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었답니다. 그렇다면서요? 예, 이 한동훈을 외치는 한동훈 지지자들 옆에 서 있던 김문수 운동원들이 네. 뭐 심한 말을 내뱉으면서 왜 니들은 한동훈을 외치냐? 네. 왜 니들은 한동훈을 외치냐? 음. 거의 뭐 붙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미리 공지하고 알리고 하면은 분명히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도 상당수가 방학동에 몰려갈 텐데 네. 그렇게 되면은 거의 뭐 자통당, 우공당, 윤어게인 뭐 이런 우구 세력들하고 네. 뭐 충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느냐. 네. 고민 끝에 그래서 깜짝 등장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. 깜짝 등장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해서 그러니까 저기에는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 줄 알고 한동훈 전 대표로 보러 간 청중은 거의 없었습니다. 네. 없었어요. 예. 예. 근데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몇 번 돌려보고 했는데요.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중에 이렇게 좀 뭐랄까 점잖고 양식 있는 분들은 네. 한동훈 전 대표가 연설할 때 박수들 많이 치더라고요. 네, 또 맞습니다. 함성도 많이 네. 지르고요. 네. 근데 이제 일부 몰지각한 구구 세력들이 네. 또 한동훈 대표에게 참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저주의 언어를 퍼부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한편으로 보면 마음이 상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. 왜 함께 저렇게 우리 그 한 전 대표가 저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? 또 이렇게 김문수 손들어 주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크게 본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은 이 당에서 계속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인데 했는 것이고 또 저 자리에서 바로 김문수 후보를 옆에 두고 바로 이 친윤 세력들을 이 척결을 해야 결국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대목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. 꽤 인상적이고 김문수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질 않고요. 한동훈 전 대표가 지지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됐어요. 거기에 고무됐고 오늘 그 김문수 후보가 오늘 일정을 알림 공지하는 그 카드 뉴스를 보면요. 네. 어제 저기서 저렇게 했던 거. 네. 그러니까 본인은 어제 이제 한동훈과 함께 손을 잡고 합동 공동 유세를 했다. 이걸 굉장히 마케팅하고 싶어 하는 거죠. 네. 아무래도. 어쨌건 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. 근데 말입니다. 이게 딱 끝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윤상현이가 이번에 공동선대위원장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네. 윤상현은 어떤 인물입니까?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전 과정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 과정에 정말 분탕질을 친 가장 핵심 이 인사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특히 지난번 대표 경선 이후에 끊임없이 윤석열의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해왔고 윤석열의 입장을 거듭 반복해왔고 또 정광훈 목사한테 90도 각도로 인사하면서 정광훈 목사 뭐 바를 자처했다든지 또 한남동 집회 등등을 주도했고 끊임없이 윤석열의 어떤 스피커로 역할을 해왔고 또 최근에는 한덕수 전 총리 또 이 출마에도 개입을 하고 정말 이런 일들을 많이 벌이면서 결국 한동훈 전 대표 공격에 앞장서 왔던 인물인데 도대체 이 그 당이 제정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 인물을 데리고 와서 무슨 플러스가 된다고 공동선대위 하는 것인가? 아니면 정말 이렇게 어렵게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서서 힘을 실어줬는데
엿먹으라라고 하는 게 아닌가. 저는 이걸 딱 보면 요 친윤 핵심들 몇 명이 이걸 좀 짜고 쳤구나라는 느낌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지금 어젯밤 늦게 이제 윤상현이 공동선대위원장 뭐 또 추가 임명됐다 나왔는데 벌써 지금 오늘 벌써 3시 20분 아닙니까? 네. 그 조경태 의원이 김문수 후보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. 이거 조치하지 않으면 나 선거운동 할 수 없고 네. 빨리 조치해라. 음. 왜 당신한테 마이너스 되는 그런 선택을 했느냐 생각해 보겠다고 했답니다. 네. 김문수 후보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오늘 오전 상황인데 네. 계속 지금 미루고 있거든요. 네. 그럼 뭐 판단을 못 내리는 건지 네.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뭉개려고 하는 건지 뭐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탄핵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된다. 네. 윤건희와 확실하게 절연해야 된다. 근데 거기에 제일 윤석열 그 당사자 본인 말고 제일 거기에 근접한 윤상현을 앉혀놨다. 그것도 네. 한동훈이 자신의 손을 잡아준 날 밤에 이게 무슨 판단인지. 예. 특히 이게 보니까요. 결국은 이제 조경태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거는 윤석열을 임명한 거하고 마찬가지다. 그럼요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결국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마이너스만 될 수 있는 사람을 저렇게 누가 해야 했을까? 저는 결국 이게 친윤들 내에서 지금 사실은 뭐 나경원도 들어가 있고 김기현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제일 심했던 게 바로 이 조경태가 아니라 윤상현이었습니다. 네. 정말 끝까지 그러니까 이 윤어게인을 했던 이 작자가 바로 윤상현이지 않습니까? 이걸 이 경선 판도를 저렇게 물흐리고 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공동선대에 들어가니까 지금 조경태 의원은 오늘 선거운동 중단을 했고요. 지금 또 이 친한계의 어떤 정성국 의원 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버렸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이제 저기서 보십시오. 자기 입장을 냈는데 중도 외연 확장을 위향으로 말하지만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. 김문수 후보의 핵심 지지 기반이 어디입니까?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지은 국민들입니다. 자,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지금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지금 김문수 후보가 오늘 또 지금 또 저 경상도로 좀 내려갔어요. 네. 아니 지금 사실은 정상적인 후보면 어쩌하든지 간에 지금 이 외연 확장 이걸 해야 될 텐데 네. 지금 오늘 MB하고 점심 먹었죠. 네. 또 경상도 내려갔죠. 네.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또 나와서 선거운동하죠. 네. 이거 뭐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뭐 MB를 지난번에도 뭐 한두 달 전에도 MB 전 대통령하고 만났는데 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보수 결집이 뭐 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도 뭐 책임당원 투표 종료하기 위해서 그 여론조사했다? 네. 뭐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그럼 있는데. 뭐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. 네, 그런데 하여간 지금 뭐 보수 결집이 안 돼갖고 김문수가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겁니까? 네. 저는 이게 거의 뭐 선거를 이제 지겠다는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. 자, 지금 오늘 나온 각종 내일요 여론조사 이제 공표 금지입니다. 오늘 이제 조사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지금 이재명과의 어떤 지금 차이가 꽤 큽니다.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3자 대결 구도에서 43군가요? 49, 35, 11. 11. 그 중앙일보 한국갤럽이고요. 네. 동아일보가 리서치한 거 보면 이재명 45.9, 김문수 34.4, 이준석 11.3. 그리고 매일경제 MBN이 넥스트 리서치랑 한 거 보면은 이재명 44.9, 김문수 35.9. 저기가 이제 격차가 제일 적어요. 네. 9%예요. 이준석 9.6.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좀 이따 다이너라 때 뭐 이야기 더 하겠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그냥 뭐 필패입니다. 네. 필패고 지금 사실은 단일화가 안 되고 또 안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뭐 이렇게 천장이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. 네.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? 중도층들이 움직이지 않아요. 왜? 지금 이 모양을 보내주고 있는데 중도층이 여기 오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저는 윤상현 저거 오늘 하면서 그래도 뭐 투표는 해야지라고 했던 분들이 다시 에이 안 해. 뭐 저건 뭔 짓이야?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생길 것 같아요. 아니 저는요 김문수 후보가 처음으로 계엄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좀 이렇게 유턴을 한 게
계엄으로 인한 고통, 계엄으로 고통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. 네. 죄송하게 생각한다.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가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대통령이라면 암만 이재명 세력이 그렇게 줄 탄핵을 하고 뭐 하더라도 비상계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을 네. 거다.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줄 탄핵 예산 입법 폭거에 대한 그 정당한 수단으로서 비상계엄 이거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. 거기까지 해놨는데 그 이게 뭐예요 이거? 자, 그 본인이 최근에 이렇게 유턴해서 좀 뭐 뭔가 이제 이쪽으로 좀 다가오려고 한 거 이게 다 그냥 백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지금 이게 투표를 선거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. 도대체 이 김재원, 장동혁 이런 친구들이 도대체 무슨 전략을 짜고 있는지 이거는요. 제가 볼 때는 거의 김재원 대구시장 선거운동하는 거 똑같아요. 글쎄요. 왜 자꾸 경상북도나 대구로 네. 후보로 데려갑니까? 이게 김재원이가 기본적으로 다음 선거에 지금 뭐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나가겠다는 거는 거의 뭐 다 알려진 사실인데. 자, 그러니까 자꾸 후보한테 후보님 지금 우리가 이 텃밭을 확실히 다져야 됩니다. 아직 덜 뭉쳤습니다. 이거 지금 선동해서 계속 데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백날 데려가 보십시오. 표가 플러스가 되는가? 안 돼요 지금은.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 김문수 후보도 결국은 보수 지지층들 중에서도 투표를 포기하겠다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. 자, 그런 분들을 투표장으로 끌어올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선거 운동인데, 그러려면 뭔가 지금 저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과 계엄 옹호 세력, 윤건희 세력 이 세력들과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렇죠. 그걸 못 끊고 오히려 더 역으로 지금 그쪽 세력을 그냥 다 데리고 와서 함께 하겠다 이야기하니,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합동유세 가서 연설까지 하고 뭔가 분위기가 이제 쫙 올라가는 분위기에 찬물을 스스로 확 끼얹어 버린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예. 거의 뭐 윤석열이 거의 자폭 계엄을 했듯이 김문수 선거 운동도 본인에게 플러스 되는 선거 운동이 아니라 기껏 좀 분위기 좀 뭐 좀 나아져서 뭔가 이제 될라나 싶은데 거기다가 그냥 확 재를 뿌려버린 거죠. 참 제가 이 김문수 후보 안타까운 게 이 본인이 좀 뭐 모르겠습니다. 정치권을 너무 오래 떠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변인들한테 굉장히 휘둘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. 정상적인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여론조사 보시면 오늘 뭐 단일화도 이야기하겠지만 단일화 해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. 예전에 이 윤석열 이 안철수 때는 이기는 가운데 단일화 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 거지만 지금은 2등 3등 해봤자 지금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단일화 해도 지금 안 된다는 여론조사 다 나와 있습니다. 근데 뭔 지금 믿음을 갖고 지금 그도 조금만 더 해야 된다. 근데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오히려 지금 저쪽 지금 이 경북 내려가서 대구 내려가서 더하는 그게 더하는 겁니까? 저는 이거 뭐 거의 선거를 포기한 거 아닌가라는 저는 느낌도 들 정도로 도대체 이거는 정상적인 이 전략가로서는 사고할 수 없는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? 참 안타깝습니다. 근데 뭐라 하겠어요. 어제 사실 그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도봉구 지원 유세 이후에 정치부 기자들 그 단체방에서 어떤 얘기가 돌았냐 하면은 네. 굉장히 정치 다이나믹하다. 오늘 이렇게 한동훈이 도봉에 나타날 줄 몰랐다 하면서 그런데 이제 종합을 해보니 역대 2등으로 낙선한 후보가 네. 경쟁자 1등 후보를 이렇게까지 세게 도왔던 적은 없는 것 같다. 네. 한동훈은 자기 할 것 다 했다. 네. 오히려 오바를 했다. 음. 훨씬 더 기대를 훨씬 초과한 그 지원을 김문수에게 줬다. 이제 남은 것은 김문수다. 김문수 하기 나름이다. 선거는 원래요 99%가 본인 후보가 그렇죠. 하기 나름입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도와주는 역할이에요. 역할인데 참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의 저 선택이 결국은 지금 막판 이 표를 하나라도 더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로 가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우리 댓글 올리신 많은 분들께서 중에서 아예 그냥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정 떨어졌다라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? 참 기가 막힙니다. 아예 지려고 작정을 해도 이런 작정을 한 집단은 제가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.
참 기가 막힙니다. 자, 저희는 이제 단일화 문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보시면서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